오늘도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의 북쪽 골목 이름 모를 객점의 뒷방에서 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야경꾼의 북소리 그리고 방 안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숨이 엇갈렸다. 신분이 다른 두 사람, 하나는 도성의 명망 있는 양반가의 며느리이고 다른 하나는 기생이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신분제의 벽을 무너뜨린 한편의 사랑, 아니 욕망의 이야기이다. 이 씨 부인은 33살이었다. 지난 이 씨 집안의 며느리로 봉건적 예절의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었다. 남편 최 판서는 그녀와 혼인한 지 10년이 지났건만 부인을 한 인간으로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저 가문의 대를 이을 후손을 낳는 도구일 뿐이었다. 관계는 빠르고 거칠었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마치 의무를 치르듯 행해졌다가 곧 끝났다. 부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침묵했다. 남편이 다시 출타를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부인은 하인들을 데리고 대사관에 참배를 다녀올 길에 나섰다. 여름밤의 열기는 여전했고 돌아오는 길에 들어간 객점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마님, 이곳에서 조금 쉬셨다 가실까요? 하인 충금의 말에 부인은 끄덕였다. 방으로 들어간 부인은 다른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의 목소리, 깊고 낮은 그 목소리에서 뭔가 자극을 받았다. 수년간 느껴본 적 없는 어떤 것이 가슴 깊숙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나갔다. 그곳에서 본 것은 한 남자였다. 나이는 30 중반, 얼굴이 깊고 눈빛이 예리했다. 기생이 곁에 앉아 있었지만 그 남자의 시선은 저 멀리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다. 남자는 잔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그리고 방을 나갔다. 부인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밤 내내 부인은 그 남자를 생각했다. 그 깊은 목소리를 생각했다. 닷새가 지났다. 부인은 같은 길을 다시 걷고 있었다. 충금이 마님 여기는 이라고 말했지만 부인은 들은 척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같은 객점 그리고 그 남자가 있었다. 이번에는 기생이 없었다. 그 남자는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충금아, 나가 있거라. 나는 조용히 쉬겠노라. 충금을 내보낸 부인은 방 안에서 신음을 삼켰다. 오랜 시간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손이 저절로 가슴을 쓸었다. 남편의 손이 아닌 다른 손이 만져주고 싶은 그런 절실함이 밀려왔다. 밖에서 술 취한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였다. 아마도 객점을 나가려는 듯했다.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났다. 현관 앞에서 그들은 마주쳤다. 아, 실례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 순간 부인의 눈과 그 남자의 눈이 만났다. 무언가 강렬한 것이 오갔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육체와 육체가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남자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관능? 그것이었다. 밤이 깊었으니 차라리 위층 방으로 모실까요? 밤 외출은 위험하니까요. 부인 자신도 자신의 말에 놀랐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멈출 수 없었다. 남자는 웃음을 짓지 않았다. 오직 고개를 끄덕였다. 위층 방은 어둠 속에 있었다. 초 한두 개만 켜졌을 뿐. 남자는 문을 닫고 들어선 순간 마치 짐승이 우리에서 풀려나듯 변했다. 당신은 누구시죠? 부인이 물었다.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당신은 나이고 나는 당신입니다. 남자가 답했다. 손이 부인의 뺨을 쓸었다. 그 손은 부인의 남편의 손과는 완전히 달랐다. 부드러우면서도 정열적이었다. 보호와 지배가 동시에 담긴 손이었다. 내가 당신을 봤을 때부터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부인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말이 나오자 가슴이 홀가분했다. 신분 같은 건 여기 없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는 남자의 말이 맞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평등했다. 양반과 기생도 아니고 기혼과 미혼도 아니었다. 단지 욕망하는 두 육체일 뿐이었다. 남자의 입이 부인의 목에 닿았다. 그것만으로도 부인의 몸이 떨렸다. 입술이 쇄골을 따라 내려왔다. 부인은 신음을 삼켰다가 결국 내보냈다. 더 해주세요. 부인의 말에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손이 치마를 걷어 올렸다. 그 과정 속에서 부인은 신분의식을 버렸다.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관심, 욕망 그리고 인정이 쏟아져 들어왔다. 몸이 밀려왔다. 손이 닿았다. 입술이 닿았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닿았다. 부인은 별을 보았다. 천장의 검은 밤하늘 속에서 별을 보았다. 신음이 나왔다. 거친 숨이 나왔다. 6년을 합쳐도 느껴보지 못한 쾌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살려줘요.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 밤이 시작이었다. 부인은 어쩔 수 없이 그 객점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나간 사이를 타 약속된 시간에 그 남자는 매번 그곳에 있었다. 마치 그곳이 자신의 집인 양.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를 거듭할수록 부인의 행동은 대담해졌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만졌다면 이제는 자신이 그를 벽에 밀어붙였다. 처음에는 신음을 억누르려 했다면 이제는 격렬하게 그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어느 날 부인이 물었다. 그들은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도준이요. 도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분에겐 쓸모없는 남자입니다. 도준의 말에 부인은 웃음이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남편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부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남편이 있는 밤에도 나가고 싶어요. 부인이 말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죽을 만큼 위험한데. 뭐 상관이에요? 그날 밤 부인은 처음으로 남편 곁에 누워 있으면서 도준을 생각했다. 남편의 손이 닿을 때마다 전신이 경직되었다. 이제 그 손은 최악으로 느껴졌다. 남편이 잠든 사이 부인은 일어났다. 밤 1시가 넘었다. 하인들이 모두 자 있을 시간이었다. 부인은 겹겹이 입은 옷을 벗고 단출하게 입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고 뒷문을 통해 나갔다. 객점의 뒷길로 들어갔을 때 도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와서는 안 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미쳤나 봐요. 부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얽혔다. 이번에는 더 급박하게, 더 욕망적으로. 남편의 침대를 떠나온 부인의 몸은 도준의 손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부인과 도준의 만남도 그만큼 숱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어제 봤어. 너 어디 나갔다 왔지? 남편이 느닷없이 말했다.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디요? 대답하지 말아라. 벌써 알고 있다. 남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10년간 느껴보지 못한 그 냉정하기 짝이 없는 눈빛이었다. 당신은 누군가요? 나를 따라다니셨어요? 부인이 물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의 신분을 안다. 나는 양반 최 판서의 아내인 당신이 객점에서 밤마다 어떤 한량 같은 놈과 뒹굴고 있다는 사실도 안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그 남자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부인은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도준을 마지막으로 만난 날 부인은 모든 것을 말했다. 남편이 알아버렸어요. 부인의 말에 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위험합니다. 나는 상관이 없어요. 당신만 괜찮으면 됩니다. 도준의 손이 부인을 안았다. 밤새 안아준 손이었다. 떠나요. 지금 이 순간 떠나요. 부인이 중얼거렸다. 같이요? 같이.
안 될 것 같아요.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당신과 함께입니다. 죽어서도 그들은 그 밤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없었다. 부인은 시골의 시집으로 보내졌다. 도주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죽었다는 소식도 있었고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는 소식도 있었다. 하지만 부인은 알고 있었다. 육체의 만남이 끝났어도 영혼의 연결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밤마다 부인은 도준의 손길을 생각했다. 그 손의 온기를 생각했다. 그 음성을 생각했다. 신분을 잊고 오직 욕망으로만 만났던 두 사람. 그들이 느껴본 것은 죄악이었을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조선시대 신분제의 벽은 그들의 육체를 영원히 떨어뜨렸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욕망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